김부겸 총리 출마를 암시하는 강력한 단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뭔가요? 주말 사이에 네. 텔레그램에 가입하셨더라고요. 김부겸 등판론이 나오면서 이진숙이랑 김부겸이랑 붙이면 이거 이진숙이 이길 수 있어? 대구 시민들이 여조에서 ARS에선 잘 나오지만 실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진숙을 보궐선거 공천을 주고 국회로 보내고, 그래서 그게 최은석 자리가 됐든 추경호 자리가 됐든 윤재옥 자리가 됐든 어디든 보내주면 된다. 대구에 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그럼 왜 쳐냈느냐. 그런데 지금 2016년에 박근혜 탄핵된 이후에 10년 만에 지금 비박들을 다 쳐내고 있다. 그게 박형준을 쳐내려고 했느냐 안 됐고, 굳이 친윤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정현은 지금 친이계들을 쳐내고 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호영도 이진숙도 컷오프. 왼쪽에 이제 주호영 의원 6선 국회의원이시죠.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었고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해서 한참 지금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전격적으로 어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제 대구에 가서 주호영 의원들 뭐 출마 후보들 이렇게 다 만났단 말이죠. 만나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전격 컷오프 결정이 났습니다. 원래 애초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고성국 씨와 같이 손잡고 대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면서 야 이거 이진숙 위원장 공천 주려고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중진 의원들 다 컷오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정설이 돌았었는데 전격 6선 최다선 의원과 이진숙 위원장을 컷오프한 겁니다. 자, 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 컷오프 어떻게 보면 이진숙 위원장을 지금 시장이 아니라 보궐선거 국회의원으로 밀어주려고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완전히 공감하죠. 공감하십니까? 네. 더 큰 무대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컷오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국회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 정도 시나리오까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2달 전쯤에 네.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식사 한번 같이 했습니다. 아, 2달 전에요? 근데 전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구시장보다 국회의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지금 그동안 국회 과방위 가서 수모 당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우려면 국회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뭐였나요? 그때 당시에도 약간 그 대구시장 쪽에 오히려 좀 가까운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선배 위치라면 네. 국회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를 바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공간이 없으니까 대구시장에 나가서 내 몸값을 높인 이후에 대구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뭐 경선에 떨어진다든가 뭐 어떤 식으로 네. 그 조치가 있으면 그 이후에 공석으로 발생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생각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심 뭐 그 깊은 뜻을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대구시장 컷오프 했지만 당신 다른 기회도 있다라고 암시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번 대구시장 컷오프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경선이 이루어진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이 네. 분명히 당선될 거고, 그 해당 지역에 똑같은 공관위에서 전략 공천이든 경선이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 티켓을 쥐고 국회 입성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저기서 전 제일 억울한 사람은 주호영 의원일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은 이번 컷오프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무소속이라는 그 어떤 무소속 출마. 배수진을 네. 치겠다라고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거 말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무소속 출마의 명분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공천 학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법적 네. 대응도 예고를 했거든요. 무소속 출마를 하려면은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 있었어요. 당선 가능성 때문에. 여기 지금 이진숙 후보가 만약에 공천을 받고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해볼 만할 그 구도가 싸움이 될 수 됐을 것 있죠. 같은데, 왜냐하면 이진숙 주기 위해서 날 컷오프했다 이게 되는데, 이진숙도 컷오프하고 본인도 컷오프하고 나머지 현역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나온다 이러면은 주호영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것 같거든요. 자, 근데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네. 실제로 이 지금 초식들 음. 최다선 주호영 의원의 컷오프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의 공천 배제 이게 정말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구 보궐에 내보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꼭 의식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아마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갈 건데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과 이거를 그 초반부터 해서 짧게 압축해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고성국 픽이에요. 고성국 58년 개띠 동갑 친구. 여기 이제 황교안까지. 황교안 대표는 저기 그 경기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심지어. 경기고요. 고성국. 예, 경기고 동창이라서 매우 친하고 이미 황교안 때도 고성국 박사가 이미 공천을 주도했고 황교안 그 미래통합당 당대표 때 뭐 이런 사이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번에 박형준 시장 컷오프 했을 때 네. 그거를 보고를 받고 뭐 뒷목 잡았어요. 아 뒷목을요? 예, 뒷목을 잡았어요.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요. 예,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냐.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장동혁의 뜻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동혁 대표는 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 경쟁자들을 쳐내는 것도 있지만은 TK나 PK에서 너무 반발이 크면은 자기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진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뜻은 이정현의 뜻대로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이진숙을 주려고 했어요. 고성국 네. 씨랑 같이 다녔잖아요, 이진숙을. 그렇죠. 그런데 김부겸 등판론이 나오면서 야 이진숙이랑 김부겸이랑 붙이면은 이거 이진숙이 이길 수 있어? 대구 시민들이 이게 막 여조에서 ARS에선 잘 나오지만 실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진숙을 보궐선거 공천을 주고 국회로 보내고 그래서 기업인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최은석을 염두에 두면서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업을 경영해보고 일자리를 창출해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정현이 얘기를 하고 네. 이미 그때부터 여기는 이진숙은 보궐선거로 지금 보내는 이미. 걸로 그게 최은석 자리가 됐든 추경호 자리가 됐든 윤재옥 자리가 됐든 어디든 보내주면 된다. 대구에 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대표가 이제 부산 의원들도 그랬고 네. 여기에서도 대구 의원들이 다 반발하니까 막 가서 만나고 그래서 근데 20분간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원 보도 보면은 20분간 통화 내용은 안 밝혀졌지만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설득을 한 거죠. 주호영을 쳐내려면은 이진숙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이제 보궐선거 공천을 받고 주호영 의원은 그럼 왜 쳐냈느냐? 왜 그렇죠. 다른 중진들 얘기하다가 나머지 4선 윤재옥, 뭐 3선, 재선 이 의원들 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군자의 복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의 복수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군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소인배인지 군자인지는 그런데 지금 2016년에 박근혜 탄핵된 이후에 10년 만에 지금 비박들을 다 쳐내고 있다. 아. 그게 박형준을 쳐내려고 했느냐 안 됐고 네. 친이계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주호영 거의 유일한 대구의 친이계고 오세훈도 그렇고 그렇죠. 김영환은 아예 그때 민주당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김영환은 굳이 따지면 친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친이계. 그러니까 이게 굳이 친윤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정현은 지금 친이계들을 쳐내고 있다 지금 경남지사도 박완수랑 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조혜진 의원 전 의원 친이계 대표적인 친이계죠. 조혜진 의원은 아예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그랬죠. 예, 그 박완수 단수 공천 줬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지금. 예. 친박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해묵은 구원을 지금 친이계들에게 공천 학살로 보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정 의원님도 아니, 그런 혹시 식으로 연결되는 네. 그러니까 뭐 우연히 몇 개 겹치면 네. 필연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박형준 시장도 사실 대표적인 뭐 친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별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당 지도부는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할 거예요. 왜 불쾌하죠? 아니
당 지도부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옹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윤석열 정권 왜 망했느냐, 폭정 있었고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막기 위해서 계엄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도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입장을 냈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아할, 그냥 대구시장 후보가 됐었을 때 본인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주호영 의원이 이제 대구시장 만약에 이제 못 나가게 됐잖아요. 만약에, 제 예. 생각에 뭐 무소속 출마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아직은요? 왜 어렵다고 보냐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진숙, 주호영 뭐 민주당 구도라면 이 이진숙은 윤어게인 세력 대표, 그러니까 그렇죠. 강경 보수 세력.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네. TK에서 민주당보다 낮고 무당층보다 낮단 말이에요. 주호영은 이 무당층의 여론을 자기 그 지지세로 갖고 와서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진숙 카드가 접어들면서 그것도 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소속 출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이제 국회 나와서 6월 3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중진으로서 그럼 적극적으로 이 그 지방선거 이후의 결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해야죠. 저는 오히려 그게 장동혁 대표한테 더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제 대구를 찾았던 장동혁 대표가 주호영 의원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제 대구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두 분이 활짝 웃으면서 저렇게 악수를 했는데, 뭐 주호영 의원 표정이 지금 웃는 표정인지 따지는 표정인지 뭐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경선을 약속했다고 했는데, 이정현 위원장이 바로 컷오프를 시킨 거죠. 사실 저 때는 컷오프 결정이 나오기 직전이다 보니 뭐 저렇게 장동혁 대표도 웃으면서 악수하고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겠다 하고 했는데, 자, 문제는 말이죠, 김 의원님, 그 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육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없다 보니 대구시장 출마로 고심을 했던 것 같은데, 당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대구시장 안 나갔으니 어떤 걸 좀 해달라, 무슨 역할을 해달라,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이 당에서 맡길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선대위원장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내보내야죠. 내보낸다고요? 주호영을 내보내야죠. 주호영 의원을요? 아직 총선 공천이 2년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네. 주호영 의원은 이미 장동혁 대표랑 같이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의중이 실렸자지만은 네. 장동혁 대표가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주호영 쳐내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정현은 과거의 친이계들, 비박들을 쳐내는 거고, 그렇죠. 그 중에서 그 장동혁 대표는 본인한테 대들거나 껄끄러운 얘기를 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으면은 교집합 매 C그룹 아, 그 유시민의 ABC 논제 네. 여기서 또 나오나요? C그룹을 네. 같이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이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박이었고, 그리고 지금 쓴소리 당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한 불만이고.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 안 할 거예요. 저도 안 한다. 들었는데 네. 측근들이 얘기했는데, 무조건 이거는 배신자론에 걸린다. 이번에 대구시장이 굉장히 빡세게, 그러니까 치열하게 그렇죠. 전개가 될 텐데, 이러면은 김부겸이 만에 하나 되는 순간 이거는 끝이다. 무조건 끝이다. 정치 생명 끝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법적 이것까지는 해보고, 아니면 탈당을 하지 말자라는 게 그 측근 그룹들의 대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네. 공관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갖고 그렇죠. 이 그 결정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고위원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아무 얘기도 없는 거고. 제2요구는 했지만 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그러니까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주호영 의원도 이제 무소속 출마 길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 그리고 배신자론, 이게 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진숙, 주호영, 김부겸 이런 식의 시나리오였다면 좀 가능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뭐 어려울 것 같고, 주호영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당에서 중진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견제. 사실 침묵해왔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번 대구시장 선거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TK 중진 최다선 의원으로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징계라든가 배현진 의원 징계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니면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런데 지금 대구 민심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애초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지금 원래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활동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사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주호영 의원이나 지금 추경호 의원이 이 지금 현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
빨간색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렇게 하얀색 내지는 저런 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다니는데 그만큼 이게 민심이 안 좋다는 얘긴데 자 그런데 김 의원님 예.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 이번 주 수요일 전후로 출마를 좀 결심할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실제로 그럼 만약에 무소속 출마 없이 1대1로 붙었을 때 국민의힘 후보와 1대1로 붙었을 때 여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김부겸 전 저는- 총리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네. 박빙으로 갈 것 같아요. 박빙이요. 3%포인트 안으로. 아 안으로 이거 뭐 가요. 거의 그러면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가 펼쳐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2014년에 그때 민주당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그랬죠. 했을 때 40%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 2018년에는 그 김부겸 총리가 안 나오고 임미애인가 그분이 네. 나왔는데 그분도 40%를 얻었어요. 아 그럼 근데- 고정적인 40%가 있다는 아니 그게 얘기인가요? 아니라 네. 그때 김부겸이 나왔으면은 네. 될 수도 있었다. 아. 인지도가 낮은 사람도 사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2018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가 비슷하죠,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뭐 5에서 7 그러면 저쪽 것도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40% 중후반대가 나오면은 이거는 해볼 만하다라고 저 보는 것 같고 김부겸 총리 출마를 암시하는 강력한 단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뭔가요? 주말 사이에 네. 텔레그램에 가입하셨더라고요. 그거 확인하셨구나. 저도 네. 텔레그램의 새로운 친구 일요일에 네. 일요일 오전 10시 반 정도에 가입하셔 갖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김부겸 의원 그 시작했구나. 하나보다. 네. 왜냐 텔레그램은 그동안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스탭들하고 뭐 이렇게 뭐 교류를 해야 될까 그렇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카톡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요즘은 다 텔레그램을 총리님 해요. 네. 그 텔레그램 가입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텔레그램을 가입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오전 10시 몇 맞아요. 분인가 그래요. 이제 그럼 임박했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런데 TK 지금 사실 여기에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물론 두 분께서는 아직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낮게 평가하긴 했지만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연대설을 지금 불을 떼고 있는데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이 이제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단 말이죠.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저도 이게 가능성이 지난주 있나요? 월요일에 주호영 의원에 대한 컷오프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어갖고 생방송 중에 그 얘기가 나와서 정말 정치적 상상력을 더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했거든요.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나가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수성구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대구시장 그 전체 선거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도 그 이후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자꾸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전 주호영 의원이 왜 부담스러웠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경선을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선을 하는데 내가 마치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뭐 팀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강경 지지자들 대구에는 그 부분이 좀 분명히 많기 있죠.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날 절대로 안 질 것 같은데 내 그 표가 다 이진숙이나 뭐 추경호 의원에게 갈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전략적으로 좀 거리두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은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그 시나리오도 생각해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낮다고 보는데 네. 사실 신지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아니, 한동훈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주호영 의원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제 이렇게 못 해요. 그러겠네요. 예.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이미 말이 나와버리면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격적으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뤄져도 될까 말까. 그래도 가능성이 저는 20% 이하라고 보는데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면은 이미 야 너 짜고 치는 거구나. 그럴 그러면 수 만에 있죠. 하나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그 프레임에 걸려서 경쟁력을 잃고 주호영 의원도 대구시장에서 여기서도 이제 짜고 치고 들어온 거냐 이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운신의 폭이 좀 한동훈 대표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와 지금은요? 관련해서 왜냐하면은 선택지가 많아진 건가요? 부산에서 만에 좀 주진우 주진우가 의원이- 되면은 해운대갑 네, 그리고 강남에서 만에 하나 박승민 의원이면 강남을 그렇죠. 이런 데가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지 그 지역구에 사시는 보수 유권자들도 상당히 한동훈의 우호적인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 관망하면서 보면 꼭 대구를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대구도 만에 하나 최은석 의원이 동구갑이거든요. 네. 여기가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동갑. 예, 나쁘지 않은데요. 예. 근데 저도 한동훈 전 대표의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고 만약에 보궐선거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도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는 네. 국민의힘에 대한 지금 보수 지지자들의 평가가 너무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바닥을 쳤나요? 그러니까 2월 초 1월 말인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있고 뭐 이런 정도까지도 대부분 좀 감내했었는데 그렇죠. 2월 22일에 장동혁 대표는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메시지를 낸 거예요. 3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한 사람들과의 절연, 이거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그 보수 지지층이 지지자들이 완전 실망을 한 엄청 거죠.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 되겠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국민의힘 출입했던 기자 결혼식에 갔는데 네. 과거 친윤 인사라고 제가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분이 저한테 와서 한동훈 전 대표 잘해야 돼.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이번에 잘해야 우리 당도 살 길 열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그 저변의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구나라고 확실히 느꼈어요. 자, 이 와중에 오늘 또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만난 뒤에 지금 삭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삭발. 부산시장도 지금 경선이 주진우 의원과 두 분이서 이제 치러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부산도 사실 민심이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도 이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은데 자, 뭐 앞으로 이제 펼쳐질 지방선거 공천 얘기들 저희가 또 한번 원래 이런 분 아닌데 박형준 시장. 아니 뭐 지금 결기를 보여준 거죠. 네? 자, 이 와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소식들 앞으로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